제목을 잡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흔히 표면적으로 이제 역마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역마살이라는 말은 없는데 아마 이제 역마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잡으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읽어라 하는 하나의 지시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역마살이라는 말을 살자를 뺐기 때문에 역마로 읽어도 된다 이렇게 그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제목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목사님 얘기한 것 같은 것은 이제 사람이 운명적으로 역마살을 타고난 사람이 있다. 근데 이거 상당히 무속적인 거거든요. 그게 역마살이. 이게 살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귀신 붙은 것 같은 이제 그런 걸 뜻하는 건데. 그래서 역마살이 있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살 수밖에 없고 본인이 그걸 어기려고 어길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불행이 찾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인 이해를 갖고 있죠. 그것은 뭐 다들 알고 있는 건데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명작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진리성, 새로운 발견이나 이런 것이 없죠. 그러면 명작이 될 수 없고 그냥 뭐 보잘것없는 삼류 소설밖에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새로운 걸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보편성을 갖지 못하면 그것도 이제 뭐 독불장군의 자기 주장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해는 표면적인 이해는 역마살 문제로 전체적인 이야기가 짜져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작가가 이 작품 통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역마살보다는 이제 역마에 중점을 두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역마라는 건 이제 왕이나 뭐 이런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어떤 중요한 소식, 불행도 있지만 뭐 좋은 소식 등을 알리는 그 말이죠, 말. 그리고 이제 그런 말들이 또 머무는 것을 역마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가장 빠른 말을 통해서 이제 그 말이 달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를 계산해서 거기다가 이제 다음 말을 준비해 놓고 그 말을 쉬게 하고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다음 말을 타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그럼 거기 또 말이 준비되어 있다가 그 속도를 유지하고 그래서 빠른 경우는 그 말 탄 사람이 그냥 거기 말에서 내리자마자 올라타고 달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빨리 이제 소식을 전국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역마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읽으면 어떻겠나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작가가 생각하는 바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역마살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화개장터 와가지고 할머니 같은 경우 역마살을 낀 어떤 방랑자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제 에, 여기 모카라고 하는 이제 그 주인공 엄마를 낳았는데 그 이 오카라는 여자도 이제 뭐 그 술집 주무 노릇을 하면서 또 떠돌이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기 아들 또 성기를 낳았죠. 그래서 이제 표면적인 의미에서 역마살이 이제 유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도 역마살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잠재우고 이제 그런 끊으려고 이제 절에 보내서 종을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 적응을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최장사가 왔는데 그 알고 보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죠, 아버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딸을, 그 아버지가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어린 딸 하나 낳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엄마가 도망가 버렸는지 그 딸을 데리고 이제 장사로 돌아다니다가 여기 와서 이제 자기 큰 딸이지 말이야. 큰 딸인지 뭐 다른 데 또 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다 맡겨서 깃, 깃바퀴 뒤에 이제 점 있는 걸 보고 이제 내 동생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마침 자기도 외롭고 아들도 이제 역마살이 있으니까 집안에 좀 앉혀서 같이 살고 싶어 갖고 이제 데려온 딸 개연이하고 이제 서로 연애시켜 결혼하게 하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모인 거죠, 이모. 도저히 인륜을 어기고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상사병에 들어 죽게 되었는데 엄마가 이제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어, 이모하고 결혼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상사병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기도 집에 있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엿판을 자기 말하자면 이제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는 이제 최장수인데 자기는 엿장수가 돼서 전국을 한번 돌고 싶다. 그러면서 엿을 한 판 사달라고 해서 이제 그 지고 나가죠. 근데 이제 그 대목에서 그렇게 이제 역마살이 낀 사람들 여기저기 가지고 뭐이 여자 저 여자 뭐 주로 과부나 뭐 주모나 이런 여자들 관계 맺어갖고 막 자식들을 그냥 놔놓고 이제 무책임하게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뭐 아주 뭐 떠돌이처럼 돌아다니지 않지만 그 이 최장사 그러니까 에, 옥화의 아버지가 어디 뭐제저 지리산 어디 가다가 친구 아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가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했는데 여수에서 있으니까 이제 아저씨 그만 돌아다니고 저하고 같이 갑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 데리고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연이도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마살을 낀 것처럼 보여서 돌아다니는 사람이지만 자기 애할아버지 같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왕에 그렇게 돌아다닐 운명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자기 외할아버지처럼 또 자기 아버지처럼 무책임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식을 놔놓고 그냥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도록 자식이 지 엄마 밑에 자라게 하고 자기 엄마나 할머니는 계속해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는 그런 불행한 두 부류, 부인과 자식들을 남겨놓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어차피 돌아다닌다고 할 때 그 자기 할아버지가 그 길에서 만났던 뭔가 그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어차피 돌아다니는 역마처럼 살아도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역마살이 낀 사람보다는 그런 진짜 역마 같은 역할을 하면 어떻겠나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름도 성기인데 성기가 뭐 여러 가지 뭐 한문을 보면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성적인 남자의 그 이렇게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사용해서 본인도 좀 이렇게 에, 누구하고 뭐 앞으로 돌아다니면서 관계를 맺더라도 지금 인륜을 거스르지 않고 이모를 사랑했지만 그것이 좀 뭐 윤리 도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파도 딱 끊고 이제 새 삶을 사는 것처럼 앞으로 역마살이 껴서 역마처럼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런 방식을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제대로 자기 생식기를 사용해서 자식을 낳고 책임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엿이라는 게 이제 먹기 좋고 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마살이 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달콤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 그 방랑인으로 살고 싶다고 하고 떠나는 것 같아요. 기왕에 역마살이 껴서 다니는데 그런 악령에 들려갖고 나쁜 소식을 전하고 나쁜 짓만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불행을 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달콤함을 주고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이제 엿을 주어서 행복하게 만드는 그리고 자기의 성기, 그 생식기를 아무렇게나 막 내둘러 가지고 불행한 아내, 뭐 아내랑 할 수도 없지. 그리고 자식들을 막 내놓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뭐 기다리고 살고 뭐 불행하게 살고 무시당하고 살게 만들지 않고 책임적으로 뭐 어디 가서 뭐 부인을 얻더라도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돌아다니다 다시 그로 돌아와서 같이 생활하면 되니까 그런 식의 삶을 살면 어떨까? 그렇게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뭐 운명이 있어갖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할지라도
자기 할아버지나 자기 아버지 같은 그런 영마의 역할이 아니라 정말 윤리 도덕적으로 이게 마땅치 않으면은 아픔이 있어라도 이모와의 관계를 끊은 것처럼 이렇게 어떤 절제력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주는 것이 이제 달콤한 엿이니까 행복하고 맛있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랑생활을 하겠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집약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운명은 거스를 수 없고 뭐 운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타고난 성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운명이라고 하면 막 이제 굉장히 미신적이긴 한데 타고난 성향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방랑의 삶을 살아도 아버지 할아버지 같이는 살지 않고 어디 가든지 불행을 주고 막 쓴 어떤 그런 이제 아픔을 주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엿을 주듯이 달콤한 행복감을 주는 사람으로 살고 또 이게 내가 책임질 수 없으면 이모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딱 끊었던 것 같은 절제심 같고 어디를 가더라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 끊고 자기가 가진 생식기를 잘 활용해서 정말 엄마나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불행을 안겨주지 않고 그 내 아내 될 사람한테 행복을 주는 책임적인 인간으로 사는 역마 그런 방랑자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보편성을 갖는 게 우리도 알고 보면은 뭐 목사님도 뭐그 병마살이 낀 것 같이 돌아다닌다 하는데 그 목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이란 그렇잖아요. 보면 뭐 지나온 과거도 보면 다 역마처럼 사는 거예요. 뭐 초등학교 목사님 들을 거예요. 옛날에 빨간둥이 어릴 때 그 동네 친구도 있고 벗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그 뭐 쭉 대학원 또 목회하면서 계속 새로운 장소 사람으로 가잖아요. 목회만 딱 봐서 이 교회 저기에 간 것도 그렇지만 그걸 말고 다른 것도 보면 다 거쳐왔다고. 거기서 뭘 남기고 왔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이제 영마처럼 방랑사처럼 살아왔단 말이죠, 다. 근데 어떤 사람은 머문 자리, 뭐 사람은 머문 자리를 보면 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불행만 만난 사람마다 불행만 남기고 상처만 주고 어, 쓴 나물처럼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지난 과거를 추적해 보면. 근데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머문 자리마다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달콤함을 주고 그냥 지금도 못 만나도 보고 싶은 그런 기억을 남기고 온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여기는 뭐 극단적으로 이제 뭐 할아버지 또 아버지 같이 머문 자리마다 막 자식을 놔놓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산 것은 극단적인 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쁜 추억이나 아픔들을 남기고 이렇게 진짜 거기 머무를 때 정말 나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해 놔서 뭐 그것 때문에 뭐 어떤 사람 자살할 수도 있고 뭐 좌절할 수도 있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든 사람도 그런 있을 수가 있고 어디를 가든지 정말 이렇게 엿을 기분 좋게 팔고 먹인 것처럼 그러한 기억을 남기고 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어차피 이제 따지고 보면 인생은 역마처럼 역마살이 낀 사람처럼 끊임없이 옮겨 다니며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여자들도 뭐 목사님도 그렇지만 친정 아버지 엄마하고 같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애를 해갖고 결혼해갖고 저는 성씨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른 곽신의 집에 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에서 살 때도 행복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곽신의 집에 와서 행복을 주는 사람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친정에 또 속을 그렇게 썩이더니 시집에 와서 또
남편의 집을 폭망하게 하는 여자도 있거든요. 응? 불행의 씨앗, 악의 화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건가를 생각해 보는데, 특히 이제 여기 남녀 관계 얘기하는데, 이게 어렵거든요. 이제 이모와 조카 사이인데, 해서는 안 해도 될 연애라든지 이런 것도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니다 그러면 끊어야지. 그게 기본이 돼서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면은 아닌 건 아니고, 해야 될 일은 하고, 그래서 아닌 걸 끊어버리고 달콤함을 주는 사람이면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는 인생이지만, 그건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보면은. 목사들도 뭐, 지방 많이 다니지만 어떤 지방 갔을 때도 그 지방에서 완전히 막 뒤집어 놓고 막 정치한다고 막 싸움질 해갖고 이제 거기서 쫓겨가다시피 해서 그 교회에서 떠나고. 이 짓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자식을 내주려고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 비슷한 거지. 상처만 남기고 가는 사람. 그래서 역마라는 게 특정한 이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방랑의 삶이다. 역마살을 낀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뭐 태어나가지고 늙지도 않고 그냥 있는 사람 없거든요. 이제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아버지도 오카의 아버지도 화개장 때 다시 왔잖아. 우리도 이제 여자 같은 경우 뭐 시집도 가고 하면은 가끔은 또 친정에 돌아오긴 하지만 딴 지역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든 저기서든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반대로 이제 뭐 슬픔과 또 상처만 남기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역마 같은 인생을 살면서 여기 대부분은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쓴 기억 다른 사람들이 슬픔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대부분인데 이 목화 애들 성기만은 그렇게 살지 않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아닌 건 아니고 아프지만 이모하고 사는 거 연애하는 건 아니다. 그럼 아프지만 끊고 몇 판을 들고 다니듯이 행복을 싣고 다니는 지고 다니는 뭐 요즘 뭐 행복 비타민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런 삶을 산다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어차피 역마의 삶을 사는 거니까. 역마라는 게 이 사람들만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역마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남자들도 보면 저도 뭐 옛날 시고 어릴 때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다니고 군대 갔다 오고 뭐 다 그 전혀 다른 삶을 여기 갔다 저리 갔다 뭐 또 뭐 저도 학교 다니면서 뭐 송추도 살고 뭐 잠실도 살고 뭐 부천도 살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과연 나는 그 가는 곳마다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음, 할아버지, 아버지 같이 살았는지, 성기처럼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아프지만 끊고, 이제 요즘도 할머니들 보면은 요즘은 덜한데 과거에는 주머니에 사탕을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애기들 만나면, 아이고, 이뻐라고 상탕 주고, 요즘은 뭐 사탕 단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엿땅 사는 게 그런 거죠. 어차피 인생 모두 역마 같은 삶을 사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대부분이 더 많은 거지, 그때. 그들이 머문 자리는 다 슬픔과 고통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끊었어야지. 이렇게. 지 원래 부인도 있을 수 있고 전 여자도 있을 테니까 이 여자 저 여자 건들고 그렇게 만드는 절제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거니까. 그러나 성기는 정말 아픈 결단. 그래서 가슴이 아프더라고, 나도. 어릴 때 뭐 다 첫사랑의 기억이 있고 다 그러다 보니까 아유, 얼마나 분위기 좋았잖아요. 황순의 소나기 읽는 기분도 들고 그냥 뭐 어릴 때 막 그 그런 어떤 첫사랑의 기억도 나면서 이거 헤어질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이게 또 이모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었다. 그 여자를 쫓아가지 않고 딴 길로 갔다. 이거면 되는 거거든. 방랑생활 해도 만나는 사람마다 달콤함을 주는 행복 비타민 같은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영마의 삶의 의미가 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냥 그 겉으로만 읽으면은 별 얘기 아닌데, 모든 삶이 영마 같은 움직이면서 사는 삶이 그 보편성을 갖고 있는 거고, 이제 일반적인 사람은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그냥 막 어디 가든지 그냥 눈 맞으면 그냥 관계맞게 애 낳아놓고 부채기만 돌아다니고 이렇게 사는 삶인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영마 같은 어차피 삶이지만, 정말 앞으로 죽을 정도로 사랑하는 여자지만 아니다 그러면 끊는 절제의 인내심 갖고, 우리 영마 같은 삶을 평생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주거든요. 여기는 엿장사지만, 목사가 뭐 설교를 주는 것도 그렇고, 뭐 사무가 교인들에게 뭐 무슨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또 친구를 만나서 그렇고, 엿을 주는 것처럼. 지금 엿이라는 게 이제 뭐 단 걸 먹지 말아 그래서 거부감이 있지만, 이 시대만 해도 그 당분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달콤함을 주는 삶을 어디 가든지 영마 같은 삶에서 살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깊은 의미를 두고 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영마 같은 돌아다니는 삶을 앞으로도 그렇게 움직이며 살 텐데, 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았는지, 또 이 아들처럼 정말 제일 끊기 어려운 게 이런 거, 그 하나의 대목인데, 이건 뭐 목사님도 뭐 어릴 때 첫사랑을 해보고 그랬겠지만, 이렇게 끊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걸 끊을 수 있다면 다 끊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닌 것. 그러면서 달콤함을 주고 사는 사람이 또 영마 같은 삶을 살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렇게 공감이 되면서 모든 인간의 삶을 하나로 이렇게 이 소설을 끌어안는 것 같아. 너도 영마야. 영마 같은 삶이야. 나도 영마 같은 삶이고. 너 어떻게 살아왔어? 내가 살아온 과거를 한번 되짚어봐. 그 슬픔과 악의 씨를 남기고 온 건 없는지 생각하게 되는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건지. 그런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난 굉장히 좋게 읽었습니다. 뭔가는 모르지만 이게 가슴에 와 닿는 게, 달달한 연애 얘기, 그 말고도 그 이상의 뭔가 있다고 생각된 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